서브 이슈입니다. 주식 투자 예측해서 투자하면 망하는 이유. 어, 경제학자가 부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경제학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경제학자, 화학공학자, 기계공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참치캔 통조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캔 따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공학자는 캔 뚜껑을 화학적 부식을 통해서 캔을 땁니다. 기계공학자는 캔 뚜껑 따개를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캔을 땁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는 어떻게 캔을 땄을까요? 경제학자는 캔 따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캔을 땄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먹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배부르다고 가정하고 잠을 잡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만큼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고 수식과 그림으로 만들어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을 할까요? 이유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예측이 가능하냐? 주식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뉴스로 주식은 오르고 떨어집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 위아래로 크게 널뛰기를 합니다. 전쟁, 전염병, 금리 인상, 디폴트 등등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악재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포와 탐욕으로 급락하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자 차티스트가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예측해서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미인대를 얘기하며 예측이 아닌 사람들의 대응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응은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니까 한 발 늦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떨어지고 팔아도 이득입니다. 왜 그럴까? 리밸런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전고점 대비 25%쯤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 당신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25%가 떨어졌을 때는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판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하는 행동입니다. 25%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미 나에게 주식은 다 팔고 없고 현금만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 늦거나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못 팔까요? 떨어졌을 때 팔면 올라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탐욕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와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 2.5% 떨어져서 10%를 팔았는데 즉시 5%가 올라 즉 두 구간이 올라서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총손해는 전체 수익률의 0.514%, 10%에 5% 손해이니까 0.5%고요. 사고팔고 수수료 0.07 곱하기 2는 0.14%이니까 결과적으로는 0.514%가 밖에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라갔을 때 사야 하는데 왜 못 삽니까? 두 구간 올라가서 샀는데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포심입니다. 예측해서 하는 투자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장을 예측이 가능하다 믿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버티다 저점에서 팔고요. 오르면 하다 고점에서 사는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대로 시장에 대응해서 사고 파는 것이 정글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